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저는 광주 반도체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호남 반도체 투자를 이재명 정부는 4년 내에 착공이 아니라 완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어디로 하겠다라고 했는지 보니까 광주 군공항 부지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군부대가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군부대 이전은 우리나라 법상 기부대 양려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전할 부대를 지어주고 그리고 부대가 이전하면 그 다음에 과거 부지를 받아서 활용하는 이 방식이 기부대 양려 방식입니다. 4년 만에는 군부대가 나갈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공사할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4년 만에 반도체 공장을 완공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일단은 군부대 부지부터 먼저 받아보는 특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한 군부대는 어디 가냐 그러니까 일단 다른 부대로 한번 보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광주의 군공항에 있는 군부대는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안보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주 군공항에는 미군 시설도 있습니다. 미군도 작전을 같이 하는 곳입니다. 그럼 미군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미군은 그냥 협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호남 반도체 공장을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지어야 하니까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군이 그 나가겠습니까? 게다가 심지어 호남의 반도체 공장을 서두른 이유는 누가 봐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명 대 친청의 그런 싸움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군이 친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부대 이전을 해준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들 보면 웃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환경단체들 이야기 들어서 뭐 온갖 이유를 들어서 댐이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호남이 댐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원전 15년 걸린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7년 만에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각종 유인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노동법 고쳐서 주 52시간 제한을 풀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철학이 도대체 있는 집단입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자기들 입장을 그냥 바꾸면 됩니까? 애초에 2022년 대한민국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억지로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기업을 내려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책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되고 시장에 줄 수 있는 유인책을 주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전력요금 같은 겁니다. 전력요금 같은 거, 산업용 전기요금 같은 거 차등화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영호남 지역에는 전력 생산량이 많은 만큼 전력을 많이 내리면 됩니다. 전력 요금을 파격적으로 50%씩 내리고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갑니다. 그런 식으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팔을 비틀어서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시장도 아마 지금 비웃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다들 용인에 2년 앞당겨서 공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환호하고 있지 정부 발표대로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는 것은 정말 가야 할 곳에 지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미죠. 얼마 전에 SK 최태원 회장께서도 반도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속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전력과 용수가 이미 구비되어 있고 부지 공사가 다 완공되어 있고 부지를 평당 1,000원에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고 인재와 소부장 기업도 다 있는 구미가 가장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눈치를 봐서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정말 해야 할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차별 문제를 넘어서서 나라의 경쟁력까지도 갉아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시장의 이해를 둔 그런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환율 문제도 사실 이 시장과 반하는 정책에서 이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돈을 풀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화 가치는 갈수록 계속해서 내려갈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한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학생들, 수입하는 분들 이런 분들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입 물가 때문에 국내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국민들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수출 굉장히 호황입니다. 사실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아무도 환전하지 않습니다. 다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원화 가치는 계속 내려갈 건데 달러를 들고 있는 게 낫다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오른 이유 그냥 오를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재명 정부가 돈 풀 거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수입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각종 규제를 계속 만드니까 건설사들은 일을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건설비는 오르고 돈은 푸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건 누가 봐도 뻔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막상 오르니까 이제는 무슨 세금을 올리겠다, 대출을 조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국민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세는 원래 없어져야 할 제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전세가는 폭등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부가 전세가를 안정시켜줄 의지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나는 그냥 전세를 없앨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폭등합니다. 이것 또한 이재명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저는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